저희가 이제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 다음 시장을 또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 보시죠. 자, 일단은 지금 코스피 이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단은 이 미국의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복 선언하면서 버티기 작전을 하면은요, 일단은 내년 1월 19일까지는 일단은 뭐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12월 중순 정도면은 뭐 결과가 나오니까요, 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이 괜찮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은 뭐 하루에 뭐 10만 명 이상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통제불능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의료 붕괴 등 뭐 경제 여건 등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마이클 박스가 4주에서 6주 정도 전국을 봉쇄해야만이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 그 주중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시장에서는 강한 반등 흐름이 있어서 다음 주 좀 월요일 날 저희가 좀 편안하게 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은 외국인 기관을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또 늦은 건 아닌가? 그런데 생각보다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환율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신흥국 쪽, 또 중국 쪽도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좀 따라서 매매하시면은 좀 그 상황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디램 가격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디램 가격이요, 내년 1분기 정도면은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지금 현재 디램의 생산량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재고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통상적으로 디램 가격이 저점을 찍으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두세 달 전에 미리 주가가 반등합니다. 네, 금요일 날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아마 디램 그 가격의 저점이 내년 1분기에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강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대형주 꼭 보셔야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특히 개인들이 매수한 이 코스닥 종목들, 바이오, 뭐 2차 전지 소재부터 해서 풍력, 태양광,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종목들 연말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11월, 12월은 아시다시피 대주주 요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과세 차익 요건 현행 10억 유지하지만 그 흐름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에 개인들의 물량이 알게 모르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이 아직까지는 유력 당선자, 당선자라고 안 하고 유력 당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이 일단은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외국인들이 신흥국, 중국, 한국 이런 쪽에 위험 자산을 지금 현재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조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연내에 우리나라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광분제 효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또 주도 섹터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또 여행, 뭐 항공 이쪽이 좀 주도 섹터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시장의 흐름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버시려면은 돈의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의 그 큰 흐름을 물줄기를 바꾸는 쪽이 어느 쪽이냐?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어느 쪽으로 집중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국내 증시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이유. 네, 첫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제로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K 방역 성공했죠. 네, 만약에 조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이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K 방역을 통해서 미국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네, K-팝으로 인해서 뭐 BTS, 블랙핑크, 네, 세계적인 팝스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K-팝으로 인해서 K 브랜드 상승 효과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K 뷰티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네, 코로나는 결국에는 잡힐 겁니다. 네, 지금 각국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백신, 모더나의 백신, 뭐 지금 뭐 극저온 유통과 보관, 운송 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백신이 나온다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선진국도 경기를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가장 빨리 수출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회복이 가장 빠른 국가는 우리나라다,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 달간 3조 원 정도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네, 코로나 연초에 터졌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마침 백기사처럼 나타난 게 동학 개미 운동이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연초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백기사가 돼서 우리나라 주식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후에 매도 과정에서 이 비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정상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네, 23조 원 순매도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 빠르게 이 매도한 부분의 비중을 정상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비중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계속이 된다면, 네, 여러분 꿈의 지수대, 네, 2,607포인트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면 연말 안에 2,600포인트 돌파를 같이 저랑 같이 지켜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 그럼 외국인들은 어느 쪽을 사냐?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같은 IT 섹터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 네, 대형 가치주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가치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치주들 중에서 PBR 0.5배 미만의 대형주들이 아직도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가치주들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이 확실히 된다.
네, 미중 관계 개선이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중 관계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 중국의 수출 비중이 1위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됩니다.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걱정을 또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조 바이든이 방송에서 조 바이든 계속 좋다고, 조 바이든 관련주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해 하시는데 이제 반등의 타이밍이 곧 옵니다. 물론 이제 펜실베니아나 조지아 등 지금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지만 이 대세를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관련주들 조만간에 한번 반등 나오니까요. 그때 조금 이 조 바이든 관련주도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IT, 자동차, 2차 전지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지 조 바이든이 되든지 두 사람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이 경기 민감주 섹터들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자동차, 2차 전지 쪽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결과를 이제 불복을 하고 1월 19일까지 버틴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겠죠. 하지만 12월 14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재검표도 12월 14일 전에 마무리가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지금 현재 개발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유통과 생산 그리고 운송 문제, 운송, 보관 네, 이런 쪽 문제가 있습니다. 극저온이죠.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70도 극저온으로 보관해야 되고 이 보관하는 동안에 또 이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관과 유통 이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환율 부분이에요. 환율. 네, 환율인데 지금 원화 강세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하향 안정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실패 없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전략은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강한 종목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ATS 딱 켜시고요. 네, 외국인 기관 합상 순 매매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네, ATS에 나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는데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부 정책주들 뭐 얼마 전에는 또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세종시 관련주들 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뭐 대주산업, 뭐 유라테크나 뭐 프롬파스트 이런 그 세종시 관련주들도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또 급등할 때 여러분들 따라잡으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종목들 눌림목이 있을 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테마주들 순환매는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바이든 관련주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뭐 풍력, 태양광, 뭐 탄소배출권 관련주들 가지고 계시는데 조정폭이 좀 심했습니다. 데드캣 바운드 아시죠? 네,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재 관련주 여러분들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죠? 네,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뭐 미디어 컨텐츠 이런 종목들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요. 좀 보시고요.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기 민감주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개인 종목, 네, 개인 매수세가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네, 뭐 개인이 많이 샀던 것들은 코로나 이슈가 있고 관련주라고 했던 이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들, 그냥 테마탄 종목들은 반등 시 뭐 코로나 재확산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반등할 때 그때 좀 비중을 꼭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이 감소되면은 이런 쪽에 추가 하락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축소해보는 게 좋겠다. 또 코스닥 시장 개인 종목과 코로나 관련주 반등 시에도 비중 축소가 좋겠다. 이렇게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네. 또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코너잖아요. 생활 네. 속 주식 탐구 이야기. 네네. 지난주에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는데요. 이번 네네. 주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난번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바로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속의 종목들 자세히 보시면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회적 그 거리두기가 지금 현재 현행 1단계하고 1.5단계, 현재는 1단계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 1.5단계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단계, 3단계보다는 낮아졌고요. 지금 현재 일반 분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하시는데 조금 더 좀 여유가 있어지셨죠. 네, 좀 공공장소도 있고, 네, 공공장소에서 물론 마스크는 착용을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예전보다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치료제 개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개인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샴푸, 뭐 이런 개인 위생용품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봤을 때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 여성들은 색조 화장 사용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야외 활동이 증가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비비크림을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비비크림, 네, 비비크림 또 사용량이 또 늘어나면서 이쪽 관련 회사들 매출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일단은 화장품을 대표로 해서 면세점, 뭐 카지노, 여행주, 뭐 이런 것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빠르게 이게 계획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방안을 한다면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한알령 완화나 한알령 해제라는 그런 큰 선물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는 11월 11일, 네, 우리나라는 11월 11일, 뭐 빼빼로데이죠. 네, 근데 이게 중국의 그 광군제가 11월 11일 전후로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11월 12일 날 이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게 이 광군제를 통해서 뭐 알리바바의 광군제가 시작이 됐는데 티몰, 징둥닷컴에서 한국의 K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완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의 광군제는요. 원래 이 알리바바 그룹이 기획을 했던 쇼핑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티몰, 진동닷컴이라는 쇼핑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중국 최대의 쇼핑 시즌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올해 저는 중국의 경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단 하루 만에 83조 원의 매출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하루에 싹 끝난 게 아니라 저번 주 한 주간에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판매치가 83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지간히 큰 나라의 한해 이 생산량보다 더 많죠. 83조 원입니다. 이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판매가 되었다는 부분 놀랍습니다. 자,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이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이제 보복적 소비가 우리나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요즘에 이제 그 네티즌들 사이끼리 막 서로 설전이 오고 갑니다. 중국 네티즌, 우리나라 네티즌, 일본 네티즌 서로 막 싸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은 한국 화장품을 샀다는 부분입니다. K-뷰티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고요. 완판이 많이 됐습니다. 완판. 여러분 40만 개, 100만 개가 하루에 다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제품이요. 알리바바 해외 직구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3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혐한도 좀 있어서 저도 걱정을 했는데 이 순위가 바뀌지 않고 해외 직구에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특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고급 브랜드, 화장품 중에서 고급 브랜드가 후가 있는데 이 후가 광군제 매출, 총 화장품의 매출의 3위를 기록했고요. 무려 181% 신장을 했습니다. 즉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랑콤이 1등.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랑콤이 최고의 브랜드였죠.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뭐 후나 아모레퍼시픽, 소라수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해외에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세계적인 이 화장품 회사 그 에스티로더가 또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랑콤은 고급에서 대표 주자고 에스티로더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무튼 세계적인 이 화장품 회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AHC라는 브랜드, 지금은 이제 이 유니레버에 매각이 돼서 유니레버 품에 안겼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AHC 같은 경우는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의 핵심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깝게는 그냥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 가셔서 1층 매장 쭉 돌아다 보면은 거기에서 상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은 그쪽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후, 숨, 오희, 그리고 필리프, VDL, 그다음에 CNP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쪽은 잘 모르고 후, 숨, 오희는 백화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현재 그 15억 5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2,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1 위안당 168 아마 곱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플러스 1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죠. 개인들 접근이 좀 어렵지만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LG 생활건강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요, 원래 옷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수입해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화장품 쪽에 진출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지금 현재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비치 영어로 써 있고 그러는데요. 비디비치 매출이 전년 대비 141% 성장을 했고요. 연작, 티몰에서 중국 티몰에서 데뷔를 했는데 이것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완판, 비디비치하고 연작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완판이 되었습니다. 아마 관계자들도
예상외로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바닥권에 있으니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애경산업. 네,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닥권에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매수프레소에서도 애경산업 같은 이 화장품 브랜드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멋진 종목 매수프레소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네, 치아, 칫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샴푸, 네, 생활용품에서 애경산업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개인 위생이 좀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세정제 판매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손세정제뿐만 아니라 비누 판매, 세제 판매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경산업은 투애니스, 에이지 투애니스라는 이 그 파운데이션, 네, 그리고 이런 화장품 브랜드가 에이지 투애니스인데, 근데 이제 에센스 커버 팩트라는 이 그 파운데이션이 무려 45만 4천 개가 한 번에 팔렸습니다. 티몰 비비크림 순위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티몰이 중국에서 지금 쇼핑몰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티몰에서 비비크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왕홍. 저는 처음에 왕홍이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왕홍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유튜버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TV의 BJ 같이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요, 이런 왕홍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홍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그 화장품, 네, 한국 화장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마케팅 성공했죠. 그리고 자체 라이브 방송 효과로 인해서 애경산업이 판매가 많이 났습니다. 자,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요, 작년 광군제, 여기 오타 났네요. 광군제 매출에서 100%, 설화수 무려 아까 말씀드렸죠. LG 생활건강에서 후가 있다면은, 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설화수가 있습니다. 무려 174% 증가했고요. 럭셔리, 티몰에서 럭셔리 화장품 부분에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라네즈, 뭐 프리메라, 미장센, 헤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화점 가보시면요, 헤라하고 라네즈, 네,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로는 잉글 우드랩이 있는데, 이 잉글 우드랩은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아마존에 지금 PB 상품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우리나라 1등 ODM, OEM 업체인데, 이 외국 해외에서 이 글로벌 고객사 존슨앤존슨, CCA도 이런 데가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 코스맥스 실적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방송 끝나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또 백신, 치료제의 더딘 개발 등등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종목들까지 이슈와 함께 짚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대표님만의 필승 매매 전략이 네네. 있잖아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네, 계속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필승 매매 전략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특히 체결강도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잘 몰랐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도움이 될 만한 이 필승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직축 필승 매매 전략인데요. 이 매직축은 뭘까? 네, 종가 상승, 네, 하락 방향성 전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주가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매직축이라고 큰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은 주가가 하락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을 합니다. 반대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매직축 떡하니 음봉,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이 방향이 바뀝니다. 하락 전환. 그 부분이 일단 핵심인데, 자, 장대 양봉 매직축, 네, 주가의 상승, 네, 상승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일단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증가하는 장대 양봉의 출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 전환하니까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매직축, 네, 장대 음봉 매직축 이것만 아셔도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떨어질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게 과거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없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한없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네, 여기서 장대 축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축, 네,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동반했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축 발생, 네, 장대 양봉 매직 축, 네, 축이 발생한 다음에 전진적으로 우상향, 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장대 양봉 매직 축은 하락을 멈추는 매직 축이고요. 여기에 있는 장대 양봉 매직 축은 네, 수평에서 네, 즉 횡보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매직 축입니다. 자, 네,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2019년 1월 달인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직축이 발생을 하고 네, 우상향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다시 횡보를 하다가 이 매직축 발생,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도 과거에는 하락이 있었다. 하지만은 매직축,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흐름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던 셀트리온이요. 네, 매직, 장대, 음봉 축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장대 음봉 매직 축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7월쯤에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매직 축 발생하고 연속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하락하다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했는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장대 음봉 매직 축이 또 발생을 했죠. 네, 이겁니다. 이게 쉬운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한데 여러분들 종목을 사시면은 조금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이 매직축을 잘 못 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장대 음봉 매직축이 이렇게 출현을 하면은 일단은 하락 전환한다는 부분은 꼭 아셔야 되고요. 특히 고점에서 대량 거래 장대 음봉 나오면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음봉 나왔으면은 반등하겠지 이게 아니라 음봉이 나오면은 흐름이 바뀐다. 특히 고점에서 장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이 매직축이 발생하면은 시세가 꺾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하시면요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